저는 이제 오늘 프랑스에서 핫한 주제인 노란조끼 시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온 저는 승 작가입니다. 지나가던 시민 A님입니다. 이사장입니다. 취준생입니다. 제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져온 거는 프랑스에서 지금 어쩌면 조금 지난 이슈일 수도 있지만 핫한 이슈인 노란조끼 시위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왔습니다. 이제 일단 노란조끼가 뭐냐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들이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제 그 차가 고장 나거나 이랬을 때 입는 노란 조끼인데 형광색깔 조끼인데 그거를 이제 무조건 차 안에다 구비를 시켜놔야 돼요. 이제 그거를 입고 시위를 하는 게 이제 요번에 시위예요. 이제 요번에 시위에 발달이 된 사건이 뭐냐면 이제 9월 17일 날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전이죠. 이제 휘발유랑 경유 등 기름 소비를 줄이기 위하여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유류세를 내년 1월에 올리겠다. 이유는 이제 소득세를 줄이고 대기 오염세를 늘리는 정책이다. 라고 나흘 뒤에 총리가 말해요. 근데 이제 얼마 정도의 부담이 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한 가정이 평균적으로 프랑스 가정당 연간 기름 소비량이 215만 원인데 만약에 이 유류세 추가로 인상하는 거대로 하면 30만 원 정도가 더 나와요. 그리고 9월 17일 날 유류세를 올리겠다고 말하고 방금 제가 말했던 나흘 뒤에 이제 총리가 소득세를 이 유류세 인상 정책은 소득세를 줄이고 대기오염세를 늘리는 정책이다. 환경을 위해. 하지만 소득세 이제 부자들한테 그 기름이나 이런 거 소비를 줄이기 위해 라고 말하는 게 이제 좀 국민들한테는 더 눈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때 프랑스 사회가 어떠냐면 5년 전만 하더라도 프랑스도 워낙 환경적인 거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디젤차를 권유를 했어요. 그리고 훨씬 더 싸니까. 그래서 지금 디젤이 더 비싼데? 아 그래요? 차는? 근데 환경에 기름. 관심이 많은데 왜 디젤 차를 권유해요? 옛날에는 질소 화합물에 대한 개념을 별로 생각지 않고 이산화탄소 발생이 그 휘발유 차보다 디젤이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클린 디젤이라고 그랬어요.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그 적다고. 디젤이 훨씬 환경오염 심하지 않아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질소 산화물이 문제가 되면서 그렇게 나온 거고. 아, 그게 얼마 안 됐구나. 아니 차값은 디젤이 더 비싸요. 디젤이 경유가 맞죠. 네.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디젤차 보유한 사람이 70%가 되는데 사실 이게 경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좀 더 경쟁력 있어서 이걸 산 건데. 아니요, 경유 가격도 디젤이 더 비싸요. 아 그래요? 그치. 경유가 더 싸. 경유가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으로 경유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트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세금을 조정해서 그런 거고 실제 생산비는 휘발유보다 디젤이 더 비싸요. 근데 이제 이게 그럴 수가 있죠? 프랑스도 그런 거 아니에요? 프랑스도 근데 낮아요. 경유가 약간 좀 더 낮아요. 그런가? 유로트럭 때문에. 아 근데 문제는 이번에 11월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이제 휘발유는 1.599 유로 그리고 경유는 1.550 유로로 거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굳이 디젤 차를 살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유류세를 올리니까 당연히 그거에 부담이 가는 저소득층이 반발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보조 정책을 냈어요. 그중 하나가 이제 배출가스 표시 등급이라고 해서 저도 요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환경 오염이 덜 되는 차일수록 그 등급을 낮은 등급을 붙여야 되는 스티커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0등급은 거의 배출을 안 하는 차 같은 건데 그 0등급인 차에서 2등급인 걸로 그러니까 좀 더 안 좋은 걸로 바꾸면 이제 보조금을 주는 정책 등 약간 이런 좀 부담이 좀 덜 가게끔 좀 더 가격이 낮은. 진짜 이상한 자연 친화적이면 정책이다. 반대로 정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하니까 저소득층이 너무 부담된다. 그렇게 좀 환경을 덜 배출하는 것 차들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운그레이드 하면
그거에 대한 좀 보조금을 주겠다. 그게 이제 127만 원에서 253만 원 사이 이런 걸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정책을 냈어요. 근데 시민들은 당연히 그래도 이건 결국에는 부자들을 위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이런 거를 11월 14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 보조 정책을 내기 한 달 전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게 시발점이 돼서 요번에 시위가 시작이 돼요. 이제 무슨 글이냐면 10월 18일 날 이제 프랑스 지역에 사는 아코디언 연주자께서 페이스북으로 어떻게 보면 노란조끼 시위를 촉발하는 이제 글을 올려요. 약간 68혁명 때랑 비슷한데 프랑스는 어디로 가느냐? 침묵하는 것,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약간 프랑스 다운 그런 글을 올리고 내용은 엘리제궁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죠. 엘리제궁의 그릇을 바꾸고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프랑스인의 돈이 대체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고 비판을 하는데 이 글이 조회수가 한 600만 건이 넘었고 공유도 한 26만 건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글이 엄청 퍼졌고 또 이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남부에 사는 자동차 정비공이 이제 시위가 될 것 같은 그러니까 할 것 같은 분위기가 되자 정비공이 그럼 이 시위에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를 참석하자라는 글을 올렸는데 이것도 540만 번이 재생이 되면서 이 시위에 노란 조끼를 입고 시위를 하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서 11월 시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면은 11월 17일 날 파리랑 남부 마르세유나 중북부에 있는 도시에서 총 28만 7천 명이 시위에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4일 후인 11월 21일 날 마크롱 대통령이 트위터로 어떠한 폭력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그 전날 이제 라디오 유럽 원이라는 라디오에 나와서 국가를 위한 계획도 없고 이번 일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전부 아무거나 요구한다라고 아주 세게 발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인 아까 그 17일날 시위가 있고 일주일 뒤인 2차 시위에서 10만 명 정도가 모였고 아마 저희가 이때의 사진을 많이 봤을 거예요. 시위가 10시부터 폭력적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한 130명이 체포당한 때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에는 이때부터 약간 소식이 전해졌을 거예요. 약간 프랑스 화염병이나 자동차 불타 있거나 이제 마르세유 파손이 돼 있거나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3일 뒤인 27일 날 유류세 인상 방침을 다시 확인하겠다라는 것을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제 시민들은 반응이 시큰둥한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1일 날 정상회담 참여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갔던 마크롱이 급히 귀국했고 이때 이제 무슨 경찰 노조에서는 그거 뭐죠? 약간 비상 그거 개헌 비슷하게. 네 그런 거를 하자라고 이제 그냥 제안만 들어왔어요. 실제로 하진 않고. 그리고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1일 날 급하게 오고 다음 날 이제 3차 시위가 있었던 거죠. 13명 6천 명 정도가 시위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틀 뒤인 필리프 총리가 당장 내년에 1월에 시행될 유류세 인상을 6개월 미루고 그동안 방식을 바꾸는 대책을 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대통령이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때 대통령 지지율이 최저였어요. 21% 최저를 기록했고 3일 뒤 이제 4차 시위에서 프랑스 전역에서 파리로 13만 6천 명 정도가 모여서 시위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한국의 여행 페이지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면 이날이 저번 시위 때 과격한 시위를 우려해서 공연장이나 뭐 한국으로 치면 예술의 전당 같은 데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이 다 휴관을 했어요. 그리고 파리에 있는 상점들이 이날은 영업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다 닫았죠.
그리고 이 다다음 날 12월 10일 날 마크롱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내용은 즉슨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겠다. 아예 없던 걸로 하겠다. 그리고 연금수급자의 사회보장세, 이제 퇴직한 사람들이 그 연금 받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 있나 봐요. 그거 올리는 것도 취소하겠다. 그리고 내년 최저임금도 올리겠다. 그래서 올린 게 얼마 정도냐면 이게 22% 올렸다고 그러지 않나? 그럴 거예요. 지금 많이 일단 올렸네. 18년 기준으로는 프랑스가 12,700원인데 여기 지금 이게 하루 기준인지 지금 약간 헷갈려가지고 일단은 하루 기준인 것 같아요. 일단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5시간 일할 수 있으니까 100유로? 100유로? 그러니까 12만 8천 원으로 인상하겠다 하니까 아마 하루일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과 근무에 따른 임금 지급분에는 세금도 매기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다만 부유세를 낮추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취소 못한다. 대신 탈세나 탈루 등 조세 회피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하고 공공지출을 감시하는 체제를 강화하겠다라는 등 거의 선방했네요. 그죠 시위대에 대한 편을 완전히 들어줬어요. 그래서 이때 노란조끼의 요구 사항이 어떤 것들이 있었나를 좀 살펴보면 사실 노란조끼는 저는 이걸 보면서 약간 68혁명 때가 떠올랐고 또는 약간 프랑스답다라는 느낌이 노란조끼 시위에도 공직 대표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위를 이끄는 대표자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 뚜렷하진 않은데 이번에는 확실히 몇몇 개의 그 요구 사항이 뚜렷한 게 있어요. 그 약간 전체적으로 뚜렷하진 않지만 몇 개가 이제 그 대두된 요구 사항이 있는데 이제 첫째는 유류세 인상을 철폐하라. 결국 이거 됐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연금 수급자 그 세금 제도 사회보장세. 인상인데 그죠. 그게 사실 그 세금도 내는데 또 반발을 했던 정책이 뭐였냐면 19년이랑 20년도에 연금 지급액을 0.3%씩만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인상률이래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연금이 깎이게 되는 결과를 발휘하게 돼서 반발을 됐고 그리고 이외에도 뭐 아까 말한 부유세 부활이나 거주세이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번 시위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위대의 편에 그러니까 시위대가 대승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프랑스의 노란조끼 시위예요. 재밌네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도심에 살지 않으면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렇죠. 있고 그리고 중위소득이 GDP에 비해서 너무 낮아요. 프랑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위소득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GDP는 걔네가 높잖아요. 근데 중위소득은 우리보다 낮아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프랑스 많이 망가졌죠. 그 최근 발표를 언제 한 거예요, 마크롱이? 그 대국민 담화인가요? 응. 대국민 담화를 10일 날이요. 12월 네, 10일이요? 5일 전에. 12월 10일 날. 방송이 언제 나갈 줄 알고 5일 전이야. 그래서 사실 저 찾아봤는데 마크롱이 약간 급진적이나 약간 좀 개혁이나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혀 급진적이지 않은데. 근데 예.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시민들이랑 소통을 안 하고 약간 좀 독불장군식으로 좀 밀어가는 맞아요. 그런 게 있대요. 스타일. 예. 약간 젊은 꼰대 이런 약간 느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빠른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 자기 그 클럽 안이라고 해야 되나? 자기 그 측근하고만 얘기를 하지 소통하려고 안 하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엘리트 정치라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그 저 재밌는 문구를 봤는데 프랑스 사람만큼
원래 있던 사람들이 별로고 새로운 대안이 나왔을 때 그 사람을 밀어주는 나라도 없고 프랑스만큼 또 프랑스 사람들만큼 그런 새로운 대안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별로여서 빠르게 약간 갈아치우는 다른 대안으로 찾는 나라도 없다. 약간 그런 문구를 보고 약간 프랑스 요번 약간 마크롱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 공화당이랑 그 그러니까 진보당이랑 보수당한테 신물이 나서 마크롱을 뽑았는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나서부터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졌잖아요. 사람들 원래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다 양쪽한테 신임을 잃어서 지금 그게 표출된 게 아닌가 싶어요. 참 얘기할 게 많은 주제긴 하네요. 어떻게 보셨어요? 노란조끼 시위? 뭐 시위는 그렇게 해야지. 아니 예상되는 대로 마크롱은 행동을 한 거고 시위도 예상되는 대로 시위를 한 건데 결론이 두 가지 정도 해석이죠. 첫 번째는 마크롱이 이렇게 하려고 일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부유세 인하도 사실 부유세 인하란 프레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프랑스 언론이 원래 걔는 소득세 인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고소득자 세금을 깎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소득세 인하라고 한 거고 언론은 부유한 사람들 세금 인하한 건데 그게 원래 목적이었는데 다른 것도 하겠다 하고 미안 이건 취소할게 하지만 이건 할게 원래 하려는 목적을 달성한 건지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 고수였다. 근데 그죠?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 그냥 그나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멀쩡하다는 느낌? 뭐 예전에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지금 감옥 계신 나오셨나? 아무튼 감옥 계신 분도 이렇게 자기 하던 대로 하려다가 뭐 밀어버리면 되지 뭐 절대 폭력은 안 돼 이러다가 물러섰잖아요. 안 하겠다 미안하다 산성 이제 풀게 뭐 시위하지 마 이런 것처럼 한번 물러선 건지 이 두 가지 해석이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전형적일 수가 있는지 참 더 안 좋은 길로 가는 것 같아서 프랑스가 이대로 이제 조금씩 가라앉는구나. 영국보단 낫죠. 영국은 뭐 격침된 수준이고 뭐 프랑스는 조금씩 가라앉는 물 새는 수준이니까 그나마. 부유세가 고소득층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에 부과했던 세금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마크롱이 그 일단 요번 시위는 그 르펜도 참가를 했어요. 극우 정당이 르펜도 했는데 사실 이번 시위는 극우 극좌 그리고 중도 등 약간 다양하게 다 참여를 했고요. 근데 마크롱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약간 우파적인 성향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프랑스 경제가 기업들을 키워야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도 같이 무조건 할 거 아니에요. 무조건 할 거예요. 근데 이 기사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유세를 고소득자한테 최고 75%에 달하는 세율을 적용했는데 이게 위헌 판결이 나왔대요. 법원에서. 프랑스가 또 실제로 세금도 많이 걷는 걸로. 세금 많이 알고 기본 있거든요. 3분의 1은 다 가져가니까. 근데 위헌 판결이 나면 폐지할 그게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위헌 판결이 나온 것도 말은 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30% 걷고 이 사람 75% 걷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게 똑같이 30%를 다 걷어버리면 괜찮은데 우리도 알지만 그렇게 안 거치잖아요. 법은 똑같이 30% 걷어라고 하는데 실제 걷어보면 사장보다 그 아래에 있는 비서가 세금 더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냐면 재산을 뭐 여기 보내고 저기 보내고 하면 뭐가 할인이 되고 뭐 면제가 되고 이렇게 우리나라 되니까. 같은 경우에 그 종부세가 위헌 판결 받아가지고 일부 수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그 노동자들이 원하는 사실 이 노란 조끼가 그냥 번역한 거지 사실 그게 노동자들이 입는 조끼잖아요. 그죠. 해외에서 무조건 내가 노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 조끼 착용 안 하면 노동 못 하잖아요. 노동 현장에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자라는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우경화 된다고 해야 되나 프랑스도 헌재에서 위헌 판결 참 내렸다니까. 재밌는. 그러니까 고소득자한테 그러니까 이 세금이 어떤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기사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번 돈에 많은 세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근데 위헌 그러니까 판결이 나왔다면 부동산이나 주식에 대해서 또 생각이 갈리지만 이게 불로소득이냐? 아니다. 내가 열심히 집을 알아보고 위치를 지정하고 내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서 번 내 근로소득이다. 이렇게 뭐 내 메인 내 주 업종 소득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주식은 근로소득으로 안 보죠. 근데 이제 근로다라는 어디나. 사람도 있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 법적으로는 직업이 아니지만. 주식 투자하는 게 직업이면 그 사람 근로소득으로 보잖아요. 그것도. 그래요? 그 사람은 네. 주식 차액에 대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그 그러니까 그 월급은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고용되지 않고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고 있는 게 업종으로 정확히 신고가 되면, 그러니까 주식 투자업을 사업자 등록증 만들어서 하면 이제 그 근로소득이고 그렇잖아요. 가수도 노래 불러서 번 돈과 사회를 봐서 번 돈과 세금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기타 소득과 이렇게 세금 그러니까 세율이 달라지니까.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인데 1천만 원으로 낮춘다 그랬다가 반발이 너무 많아서. 근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2천만 원이 넘는 사람, 1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반발이 많은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하잖아요. 정기예금을 넣었어. 그러면 2천만 원이 넘으면 2천만 원이 안 되면 그 이자 소득세 14점 몇 프로, 15%인가 그거를 내는데 2천만 원이 넘으면 내가 딴 그 이자 소득과 다른 데서 번 소득을 합해서 그거를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매긴다라는 게 금융소득 종합과세예요. 근데 생각을 해봐요.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데 이자를 1년에 1천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우리나라에. 근데 그 이자만이 아니라 뭐 펀드라든지 뭐 다 들어가는 뭐 거니까. 어쨌든 그것도 그러니까 어쨌든 금융으로 얻은 소득 네. 순수 소득이 2천만 원? 예. 그 아까 위헌 났던 게 이건가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올랑드 대통령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소득세율 최고 75%를 했는데 법원에서 개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의 세율은 66.6%를 넘길 수 없다라고 목을 받자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 세율은 75%를 유지하되 세금을 개인이 아닌 급여를 주는 기업에게 물리겠다는 방안을 또 발표를 했었나 봐요.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올랑드가 이제 사회당. 그러니까 올랑드도 뭐 100% 잘하진 않았지만 올랑드가 끝남으로써 이제 프랑스도 끝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방향이 확 바뀐 거고, 미국도 오바마가 버텼지만 오바마가 이제 나가면서 이제 그 캡틴이 오셨잖아요. 캡틴 오고 이제 또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제일 빨리 우리나라가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린 빨리 그냥 후딱 선빵 그냥 쳤네. 나쁜 것도 그냥 이렇게 확 끝내버렸잖아요. 그 두 분 대통령께서 이렇게 파박 치고 이제 탄핵 깔끔하게 빡 가버리니까. 단지 그거 듣고 전 생각나는 게 이번에 연금인가요? 국민연금? 했잖아요. 그것도 사실 뭐 조금 더 주는 건 좋은데 돈을 더 걷어야지. 딱 봐도 당장은 괜찮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고갈되는 형식밖에 안 되잖아요. 무조건 더 걷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못 걷는 건 뭐냐면 당연히 돈 있는 사람, 돈이 충분히 있는 사람한테 퍼센트로 맞게 걷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걸 빼버린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아 그거 우리나라 국민연금 낼 때 소득 인정 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70 몇만 원인데 480만 원이라고 치고 480만 원을 버는 사람은 거기에 9%를 내요. 1억을 버는 사람은 480만 원에 9%를 내요. 그러니까 480만 원보다 더 많이 벌더라도 480만 원만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국민연금을 내거든요. 대신에 돌려받는 건 이제 480만 원 기준으로 받는 네.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는 구조가 아니에요.
국민연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좀 애매하네요. 국민연금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도록 그 소득 기준 상한액을 어쨌든 내 생각은 소득 기준 상한액을 철폐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그러면 많이 내면 또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근데 사람 연봉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국민연금 수급 상한액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서 1,000만 원에 9%를 냈다고 해도 받을 때는 480만 원 벌었던 사람이 낸 거랑 똑같은 금액을 받는 거지. 그러면 누가 해요? 그러면? 강제잖아 어차피 국민연금은. 근데 국민연금 아무리 그러면은 강제라도- 국민연금을 아예 폐기하고 그냥 세금으로 걷어서 그냥 국민연금 부분 그냥 없애고 그냥 국가 세금으로 이 복지비로 지출한다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그러면 개념이 완전 리셋되니까 그 연금이 두 가지, 그러니까 지금 보장을 좀 더 해주잖아요. 돈을 좀 더 주잖아요. 보장률을 몇 프로 올렸죠? 보장률을? 그러니까 9%를 내고 소득 아니 9%를 지금 내고 1, 2, 3만 세 가지 아닌데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정해진 건 아닌데, 그러니까 9%가 아니라 사실상 480만 원까지 최소 18%, 15% 정도는 내야 되고 돈을. 그러면 내가 480보다 더 번다. 그러면 일단 480 상한에까지는 주는데 네가 더 벌어도 네가 더 번 돈에 대해서는 선택하게 하는 거죠. 우리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연금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핵심은,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걷고 오히려 깎아주고 있는 거잖아요. 부자들을 위한 약간 네, 정책을 그러니까 한다고. 우리나라는 네. 이미 그 깎는 행동을 몇 년씩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못 올리고 있잖아요, 정부가. 근데 덩어리 큰 제일 중요 어떻게 보면은 3대 복지 중에 하나의 연금을 이렇게 가져가면 좀 똑같다고 보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리고 사실 마크롱 대통령이 그냥 당선된 게 아니라 국민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고 앙마르슈라는 창당한 당도 과반을 넘기면서 된 대통령인데 그것도 국회의원들 이해 집단 그죠. 그게 형성이 돼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크롱이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줄다리기를 잘해야 되는데 마크롱 대통령이 하는 방식은 그냥 아까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가니까 초짜. 경륜이 부족한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적 경륜은 부족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 보면은 연금 우리나라 9% 내는데 15% 18%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랑 보장률이 비슷한데 뭐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나라 연금은 무조건 개이득인 연금, 그러니까 무조건 다 들어야 되는 건데 언론에서 하도 안 좋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안 드는 거고. 안 들 수 없잖아요. 강제인데. 선택할 수 있는 사람도 있죠. 직장인은 선택을 못 하지만 뭐 자영업자라든지 그럼 나 안 내. 그럼 안 내버리죠. 자영업자 그래요? 선택 못해요. 선택 못 해요? 그냥 자기 소득이 기록에 남는 사람은 무조건 다 그러니까 내요. 기록에 남는 사람은 내는데, 그러니까 기록에 안 남는 사람은 안 내도 되잖아요. 저기 주부밖에 더 있어요. 주도 있지만 현금 장사를 하든지 뭐 어쨌든 주변에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뭐 아닌가요? 주부랑 실업자지 뭐. 일단 그런 근데 뭐 약간 사실 우리나라 제대로 직장 다니는 사람 말고 많잖아요. 자영업자들도 요즘 내긴 내죠. 세금 탈루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다 낸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두 구간, 그러니까 480만 원 이하는 무조건 다 받는 거고, 네가 돈이 더 벌면 더 낼래? 그럼 연금 더 줄게. 근데 네가 안 싫어, 난 기본 480만 원까지 할 거야. 그럼 내지 마. 그럼 대신에 너 480만 원까지 상한만 받아. 이 선택권을 줘야지. 그러면은 내가 그 번 추가 소득에 대해서 내가 따로 연금이나 다른 투자를 할 건지, 그냥 국가 연금에 추가해서 내가 연금을 더 받을 건지, 이건 본인 선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결국 그 사람만 더 받는 거지. 연금이 고갈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죠. 웬만큼 받는 거고. 그 사람 더 받는 건데 지금 9%에서 최소 15% 이상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480만 원까지 똑같이 지금처럼 하는데, 그러면은 돈 더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내고 지금 안 주자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 더 내면 더 주겠다. 다만 더 낼지 말지는 너가 선택해라 아니지. 이거죠. 국민연금 지금 너무 많이 가고 있는데 네,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은 이제 더 낸 사람이 투자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 근데 투자의 개념이 아니지만 누가 내요 그러면? 강제인데. 아까 그거는 근데 그 위헌이죠. 삥 뜯는 거 말하면 얘는 그거 위헌 세금을 아니에요? 똑같이 내게 해야지. 누구는 더 내고 누구 덜 내고 하면 안 돼. 세금이 아닌데 국민연금은. 그러니까 징수잖아요. 이제 국가의 권력으로 징수하는 돈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래서 내가 보수인가?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빨갱이 소리 그러니까 보수적인 사람들이 하는 빨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잖아요. 왜 강제로 다 뜯어가? 왜 내 돈 내가 가져가? 이건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복지도 보편적 복지로 가는 게 그냥 나 그래 나 돈 많으니까 안 내도 되니까 저 돈 없는 사람도 돈 줘. 이게 아니라 다 걷고 똑같이 받아. 그럼 너가 돈을 많이 벌면 네가 세금을 더 내는 거고 네가 남들처럼 보편적으로 벌면 네가 세금 낸 만큼 받는 거고 네가 가난하면 세금 낸 것보다 더 받는 거야. 이게 돼야지 보편 모두 복지가 이게 운영이 되는 거지. 제가 볼 땐 그렇게 해버리면 그럼 힘 있는 돈 있는 부자들이 아이씨 나 돈만 세금 나 삥 뜯어가고 보장 못 받으면은 그 돈으로 차라리 로비를 해서 그 제도를 없애버리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최저 금액을 내는 사람은 실제로 받는 돈이 4점 몇 배? 그렇고 최고액 내는 사람은 1점 몇 배 정도 받잖아요. 4점 몇 배, 1점 몇 배? 그것도 문제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은 복지 예산으로 따로 들어간다고 할 수. 왜냐면 480만 원 구간인데 그냥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낸 만큼 가져간다고 하면 그러니까 내 만큼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요. 기존의 480만 원 구간까지는 그렇게 하는데 더 내는 구간인 사람은 더 선택권을 주는. 더 내면 네가 그 돈을 네가 사보험을 들던가 국가 보험을 들던가 네 선택인데 국가 보험을 들 경우에는 더 주겠다 이거죠. 삥 뜯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렇게는 가야 된다. 그걸 왜 그런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세금을 거둘 수 있고 그 제도가 아니 유지가. 국민연금 세금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세금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래야 그 사람은 돈을 거둘. 그러니까 무조건 삥 뜯는다는 거는 국가 권력을 그만큼 강화해주고 보장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왜 뜯겨야 돼요? 나중에 분명히 인적 기록 해소되면 그 나라 떠나죠. 그래서 프랑스도 말 나온 게 프랑스 떠나겠다 이런 사람 많잖아요. 세금 많아서 나 돈 많은데 프랑스에 살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마크롱도 그게 문제다라고 아니, 하면서 부유세 깎아주는 지금 건데. 얘기하는 건 국민연금이 네. 세금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자꾸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있잖아요.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국민연금의 목적이 뭐예요? 국민연금은 그냥 말 그대로 연금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연금을 대신 관리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연금인데 산업화 시대에는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은퇴해가지고 노동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해주는 거잖아요. 예전처럼 자기가 땅을 부쳐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해서 월급으로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거잖아요. 그 제도를 국가가 운영하냐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민간으로 운영하는 거는 미국 보면 알겠지만 연금 없거나 보험 없으면 나가리잖아요. 나가리 종치는 그러니까 거고. 이게 그 일을 안 하더라도 기초 생계가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그 나이가 대신 들었을 때. 운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근데 왜 고소득자에게 그런 운용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480만 원 구간까지만 운용해주면 되지. 아.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내는 그러니까 걸 그냥 그 사람들 돈 내지 말고 480만 원까지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대신에 19%로 올려서 돈 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망가지니까 인구 구조상. 그리고 아니 인구 구조상의 문제가 아니라 19%를 올리더라도 적립금은 바닥이 나요. 바닥이 나는 게 훨씬 늦어지죠. 적립식이잖아요. 지금보다 2배를 더 내는. 아니 늦어지는 게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죠. 우리가 10년이 봤냐 안 늦어지고 봤냐 20년이 늦어지고 엄청난 차이. 아니, 엄청나게 그거지. 중요한 차이인데. 그건 엄청난 차이예요. 늦어지는 지금 안 늦어지는 2배 건너주면 지금 예상되는 기간보다 훨씬 그러니까 그 정도 기간만큼 더 유지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더 유지하는 게 무슨 문제냔 말이에요. 그 후대 때는 못 받는 거 아니야? 아니죠. 그 기간만큼 사회 경제 구조가 바뀔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당장 2, 30년 뒤에 매번 고갈나는 거는 엄청 급한 문제잖아요. 왜냐면 사회가 2, 30년 하니까 아니 그렇게 바뀌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려우니까. 국민연금이 적립금이 바닥나는 게 왜 문제인지. 어쨌든 다른 세금으로 메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제 끝났으니까 꺼져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요 사람들한테.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일본도 그렇고 적립금은 거의 없어요. 없죠. 그냥 세금으로 메우잖아요. 아니에요. 부가식으로 가지. 네? 그러니까 본인 그러니까- 사람한테 그러니까 부과시키잖아요. 뭐냐면 연금이라는 게 적립식은 내가 지금 낸 다음에 그걸 늙어서 받는 거예요. 부가식은 뭐냐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낸 다음에 그거를 늙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좀 부가식 아니에요? 우리는 적립식. 적립식이지. 그래서 그 적립금이 바닥난다는 거예요. 40년, 50년.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부가식으로 부가식이면 가면 되겠네요. 재분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이제 연금이 먼저 들어온 국가들은 처음에 다 적립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연금 제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적립금이 부가식으로 이미 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거기는 적립식을 이미 천천히 부가식으로 다 바꿨어요. 근데 우리는 뭐 연금제도 늦게 들어오긴 했지만 연금 주는 양 금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게 지금부터 40년 후라는 거예요. 40년, 50년 후라는 거야. 근데 그게 적립금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적립금이 다 소진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냥 부가식으로 이미 바꾸면 되는데. 과거에 네. 저 많은 나라들이 적립식을 차근차근 부가식으로 바꿔왔어요. 우리도 바뀌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가식이 바꿔야 되고. 한 번에 걷어서 그거를 이제 노인분들한테 n분의 1로 나누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데 수익금은 오히려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 받을 수 있는 양.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젊은 지금 사람들이 내야 이게 되는 게 올라가잖아요.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가지고 그 여러 문제를 다 얘기하면 이게 결론이 안 나요. 하나 얘기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지.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우리는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 문제 해결해야지.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 그러니까 우리 그 인구 경제가 줄어드는 게 전 발전하는데. 문제라고 생각은 안 저도 돼요. 문제는 아닌 것 문제는 같아요. 아닌데 너무 많은 그냥 이 사람이 제도가 유지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알잖아요. 장기적으로는 부가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천천히 부가식으로 바꾸는 게 좋다. 그럼 어쨌든 부가식으로 가는데 포인트는 더 걷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그러면 약간 그러니까 저는 약간 처음에 저는 이제 연금에 대해 잘 모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소득세 분배나 세금 이런 게 떠나서 갈수록 약간 이제 부가식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근데 유지가 안 되니까. 저는 그게 약간 갈수록 처음에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갈수록 약간 소득 재분배 이런 느낌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 모든 들거든요. 복지제도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걸 명확히 이건 뭐 세금으로서 걷는 거는 그렇게 따지면 소득세, 법인세 이것도 따질 게 엄청 많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뭐 부가가치세도 이게 정확히 어떤 게 세금이냐, 뭐 연금이란 어떤 돈을 모아놓은 그걸로 가는 거냐.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의 버는 거라든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기준으로 국가가 뺏는 거니까 전 비슷하다고 보는 근데 거예요. 소득 재분배를 하는 거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약간 그 계층 부자들은 확실히 싫어할 것 같거든요. 왠지 그러면 더 부자들한테는 거들 테니까. 안 그러면 이제 연금 받을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중소득층들은 확실히 싫어할 테고. 그러면 프랑스가 약간 그런 걸 유럽이 걷고 있는 건가요? 약간 그러니까 부자들이 지금 다 전 누가 세계가 왜 내냐. 자본주의, 그러니까 신자유주의가 너무 이제 만연해서 이런 문제로 다 가는 거잖아요. 다 나라들이 하는 말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고 뭐 세금을 인하하겠다. 다 이걸로 계속 갔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좀 많이 해서 이제 좀 그만할까? 이렇게 단계로 넘어간 거고. 그러면 다른 나라는 하자 좀 이제 우리도 뭐 이런 거니까. 궁금한 게 이렇게 법인세를 올리거나 부자들한테 뭔가를 많이 뜯는 행위를 하면 실질적으로 부자들이 많이 다른 나라로 가나요? 아니면 그리고 공장 같은 거 밖에다 세우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 되게 쌉니다. 우리나라 싸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 올리면 어떻게 하고 그럼 나 갈 거야. 그럼 가. 그러면 5% 올려놓으면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여기 있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계속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만큼 올리지 않는 이상은. 그럼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런 세금을 많이 떼는 기업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경제에도 많이 영향을 미쳐요. 사실 이런 거 세금을 올린다 이러면 그게 다 부자들이 다른 지금 나라에서 약간 떠나고 미치죠. 그러면 지금 문제가- 승 작가가 하는 말이 말 그대로 보수 언론들이 하는 그죠. 말이에요. 그런 걸 근데- 걱정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기업에서는. 기업에서 세금으로 내는 돈하고 세금으로 나가는 돈하고 임금으로 나가는 돈하고 어떤 게 훨씬 많을 것 같아요. 임금 우리나라 임금하고 베트남 임금하고 베트남에서 내는 세금하고 우리나라 내는 세금하고 하면 임금 부분에서 줄어드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나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임금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진국으로 가야면서 이제 선진국으로 점점 하면서 하는 거예요. 노동권이라든가 노동자의 안전 문제 이런 것들 이 점점 강해지는데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약하거든요. 막 부려도 되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사람 엄청 죽어나가요. 삼성 공장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 뭐 저기 어디냐 저기 이름이 저렇다. 거기 백혈병으로 네. 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십 명인데 지금 그것도 해결 못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같은 게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걔네들 삼성에서 그거 해결할 생각 자체가 없어요. 나라에서 그거 보호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넘어가면 또 우리나라 탄력 근로제 그것도 넘어가는데 저는 지금 어쨌든 그 프랑스도 결국 세금 갖고 싸우는 거 세금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시 복지와 프랑스로 세금. 왔네요. 네, 지금 왜냐면 세금 복지가 포인트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예상대로 가한 건데 좋은 방향은 아니고 어쨌든 한번 이긴 게 좋긴 한데 약간 외국인 입장에서 TMI 하나라면 프랑스가 최근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프랑스 대학 다니는 사람들도 원래 프랑스 사람들처럼 그 거의 몇십만 원 거의 안 내듯이 냈는데 한 10배 정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등록금 정도만큼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계속 있을 그죠. 건데 우리나라 제일 뭐 최저임금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긴 하지만 해결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양제지 계속 나한테 밥을 줄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러니까 프랑스도 답을 못 찾았고 우리나라도 아직 답을 못 찾은 상태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선생님과. 프랑스가 실제로 저번 대선 때도 그 경선 최종으로 올라갔던 후보 중에 2위가 극우 르펜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다음 선거 때 어떻게 다음에 될지 우리나라도 2번 했잖아요. 다른 나라도 이제 영국이랑 프랑스 한 2번씩 너희도 2번 해야지. 해. 네. 아이. 그래서 유럽 대전 근데 그 기사를 본 게 유럽은 그러니까 제가 본 기사의 그분은 어떻게 썼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이랑 좀 다른 게 극자랑 그러니까 말하는 우파랑 좌파가 대립하는 구도가 아니라 약간 세계화와 비세계화 그러니까 유럽 연합이랑 반유럽 연합파들이 약간 싸우는 구도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니까 좌파에서 얘기하는 거와 우파에서 얘기하는 정책이 갈수록 거의 비슷해져 가고 그게 경제 역사상 트렌드가 맞아요. 지금 그가 이렇게 자유주의가 확 팽창하다 보면은 이제 전세 글로벌화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는 트럼프가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 안 돼. 다시 세금 관세 매길 거야. 그 흐름으로 가는데 동아시아 지역은 그것보다 지금 뭐 옆에 뭐 미사일 쏘고 막 이게 좀 서로 삼국이 난리 나서 그걸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것뿐이고 큰 세계 경제 대국에 끌려가는 것뿐이지 미국 넘버원, 유럽 넘버2 이렇게 끼리는 그게 논점이죠. 이게 폐쇄적으로 갈 건지 꼭 글로벌 해야 되냐. 뭐 그래서 한국이 볼 때는 약간 유럽들의 상황들이 더 약간 신기해하고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관점이 확실히 한국은 아직도 그래도 좌파와 우파라는 그게 대립이 좀 심하고 아직 그 둘의 그런 정책이 많이 비슷해 약간 그래도 아직 많이 차이가 나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노선이 보면은 걔네들은 약간 유럽 연합 탓하겠다 말겠다 이런 걸로 약간 싸우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정책보다 약간 유럽 연합을 탈퇴하겠다 폐쇄주의로 말겠다 가는 거죠. 나라들이 이제. 그런 거가 생각이 나. 근데 사실 유로 연합이 독일만 좋은 거지. 독일이 제일 바짝 땡기고 있는 거지. 나머지 나라는 사실 그렇게 땡기고 있는 게 아니죠. 제일 할당 못 받은 나라들이 먼저 무너진 거고 그리스나 스페인, 이탈리아들이 손해를 보는 거고. 영국 독일도 사실 합칠 때는 그렇게 잘 나갈 줄 몰랐지. 독일이 그러니까 유로화까지 해놓고 지금까지 이득을 많이 번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그만큼 돈을 써서 다른 나라를 지원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독일이 하는 많이 벌었나요? 유로화로 통합해 버렸잖아요, 화폐를. 그게 약간 독일한테 이득이 엄청나게 이득이죠, 독일한테. 그리스한테 엄청나게 독일이 손해. 엄청 벌었어요. 그 돈. 네. 프랑스나 독일이- 다른 영국에 비해 왜 우선 제조업이 살아있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제조업이 살아있다는 건 생산을 많이 해서 어쨌든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통일 이후에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사회 물가나 뭐 이런 부분이 물가나 임금이나 이런 부분이 안 오르고 있었잖아요. 제대로. 그러니까 물가도 임금도 비교적 싼 편이고 제조업도 살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수출을 하면 유로화를 가진 게 유리해요? 아니지 유로화 같은 유로화인데 음. 독일에서 만들면 100원에 만드는데 프랑스에서 만들면 200원이다. 그럼 독일 거만 계속 팔리겠지. 무역 장벽이 없잖아요. 유유 공동체니까. 적싸게. 저는 좀 다른 해석인데 독일 임금이 전 싸다고 생각은 안 해요. 물가에 따라 반영이 안 된 건 그 나라 사회 구조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게 뭐 싸다 안 싸다는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하는데
핵심은 독일 돈이 원래 마르크. 마르크를 프랑이랑 다 합쳐가지고 유로화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럼 마르크 원래 가치랑 유로화 가치가 달라졌잖아요. 그럼 독일 물건을 수출할수록 독일이 원래 100원 벌 거 150원 벌게 된 거예요. 유로화 가치가 독일 돈 가치보다 낮으니까. 그럼 반대로 그리스 같은 그런 수출을 많이 안 하는 나라는 그리스 돈에 비해 당연히 유로화 가치가 높잖아요. 그러면 수입하는 게 이득이지. 그런데 이 나라는 수입하는 게 이득이니까 계속 수입할 수는 없고 독일은 수출하는 게 이득이니까 계속 수출할 수는 없지만 결국 돈을 버는 건 10년 이 정도로 봤을 땐 독일이 돈을 훨씬 많이 벌죠. 그럼 자기네들이 번 돈을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번 게 아니라 유로화 때문에 번 거잖아요. 그럼 그 차익을 그리스나 이렇게 수입이 좋은 나라한테 줘서 조정을 하거나 서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재정 통합을 했어야 돼. 재정 통합이 유로화 다음 단계인데 그걸 못 하고 있었으니까 그 전에 박살이 나고. 그리스는 또 좋다고 막 수입해가지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리스는 탈세와 부정 목표로 망한 거죠. 그게 좀 크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요번 거 보면서도 약간 프랑스가 좀 다른 얘기지만 프랑스가 그 유럽에서 유럽 주요 그러니까 OECD인가 유럽 국가 좀 28개국 중에 일하는 시간이 제일 뒤에서 두 번째래요. 27일이에요. 그러니까 35시간. 영국이나 독일 같은 데 보면 40시간, 41시간 일하는데 물론 한국보다 적기는 한데 약간 보면은 그런 거에서도 확실히 나라의 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그런지 프랑스는 막 문화적인 거나 이런 거는 많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기술적인 거 그러니까 자동차 독일보다 일을 적게 하잖아요. 35 프랑스 시간 사람이. 그죠. 근데 35시간. 노동 생산성이 독일이 더 높잖아요. 그러면 독일 일을 많이 해서 높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독일은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 사회 그 일하는 구조나 능률을 높인 거고 프랑스는 그게 계산이 안 되거나 왜냐면 문화 사람이 커가지고 계산이 안 되거나 높이지 못했다는 건데 그럼 이 상태에서 만약에 프랑스가 극우가 돼서 폐쇄적으로 간다 그러면 더 떨어지는 거죠. 생산성이. 안 그래도 수출을 못 하는데. 독일은 인더스트리 4.0을 했잖아요. 다만 이제 영국이 미친 짓을 해서 영국을 교두보로 유로 진출하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나라들이 독일 아니면 프랑스잖아요. 대부분 또 프랑스를 선택한대요. 왜냐면 프랑스가 문화적으로 독일보다 대기업들이 장사하기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마크롱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걸로 돈을 벌진 모르겠지만 근데 사실 프랑스가 폐쇄적으로 가면 좀 외국인들이 많이 안 근데 프랑스는 역사상 그죠. 그렇게 갈 수가 없는데 잘 해본 적이 나폴레옹 말고는 없잖아요. 그죠. 프랑스가 뭔가 우리 좋아 멋있어 뭐 잘 됐어가 뭐 대혁명이랑 나폴레옹밖에 없는데 좀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안 되지만 좀 이렇게 좀 못난 이들이 많아. 약간 프랑스 그러니까 그게 여기 686 때도 그랬지만 프랑스가 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뭔가 어설퍼. 잘 나간 걸로 우리 속에서는 막 엄청 나폴레옹 때문인지 이게 됐는데 부잣집 못난 자식 같은 느낌? 그 약간 그 막내 아들 철없는 잘 뭐가 있긴 그래요? 한데 약간 예술 그러니까 뭐지 그 686명 때도 보면은 예술하는 막내 약간 아들. 686명 때도 부잣집. 보면은 재산이 686명 때도 보면은 물론 한국보다는 적게 일했지만 그 유럽 국가들에 비해선 제일 많이 일했거든요. 그리고 돈도 제일 적게 근데 받고. 그렇다고 사상과 문화의 중심지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어. 근데 문제는 거기에다가 약간 스트레스를 다 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약간 문화랑 예술 레벨업 할 때 스탯을 다 이렇게 문화예술로 올리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폴레옹이 나온 게 약간 신기할 정도로 힘 스태미나 이런 거 안 찍고 막 그죠. 막 거기 마력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프랑스가 사실은 그런 거만 보더라도 폐쇄적으로 가면은 안 되는데 약간 그런 걸로만 스트레스를 쌓은 나라니까 약간 갈수록 폐쇄적으로 바뀌고 너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또 그냥 영혼 궁금하네. 의식의 흐름대로 막 말을 해가지고. 재밌겠네요. 프랑스 저는 근데 프랑스도 뭐 좀 우리나라부터 좀 우리나라부터 이 좀 나라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다음에 해주실 선거 그런 거죠. 민주주의를 강화. 또 이렇게. 근데 세금 문제는 진짜 어렵네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 말은 이렇게 했지만 세금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왜요? 저는 세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막 올려야 된다. 뭐 지금 9%에서 뭐 15% 이상 올려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좀 솔직히 세금 이래서 만약 열심히 일해 보면 알겠지만 월급이 딱 들어왔는데 에이. 갑자기 20%딱 깎여가 들어. 막 세금 기본으로. 근데 예. 거기서 또 나가야 돼. 또 이거 있잖아. 아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 내고 내 돈 딱 됐는데 여기서 또 세금 왜 내냐? 이중과세다. 그거에 공감해 보세요. 저는 그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연금으로 그러니까 부자들은 더 많이 내고 그러니까 연금을 똑같이 받으라 하는 거는 뭔가 세금이란 말이 안 붙어서 연금이- 그런지 좀 거부감이 들 것 같아요. 세금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세금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은 선택과 자율적으로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된다고 전 봐요. 그거를 아니지. 이제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사회적 제도인 거지. 그러면은 아예 세금만 시켜버렸으면 좋겠어요. 국민연금이라고 하면 뭔가 사람들이 그 사연금이랑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 용어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적립식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는 건데. 그냥 국민연금을 전부 다 없애고 다 기본소득으로 가는 게 그 어때요? 원래 국민연금도 처음 시작이 괜찮죠? 기본소득. 소득 재분배였어요. 계속 산으로. 쌓여 있는 걸 어떡하지?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다 지금도 기본소득으로 소득 돌리는 재분배 거지. 효과가 원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출범 자체가 그거가 그래 국민연금은 너무 노후된 왜냐면 제도야. 연금이 필요한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 그죠. 재산이 있는 사람은 연금 그냥 건물주, 조물주 모두가 희망하는 아유, 건물주라든지 강남 네, 그런 거 뭐 집 한 채밖에 없는. 그게 연금인데 뭐 강남에 연금 필요하나요? 현 돈이 없는 사람들. 땅은 많은데 이제 현물이 없고. 근데 연금이 뭐 거의 뭐 절세 수단 같은 걸만 사보험도 많으니까. 어쨌든 세금 얘기는 많이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 사람들도. 합시다. 그냥. 뭔가 어려워요. 약간 복잡하고. 근데 어쨌든 전 세금을 적게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잘 쓰인다면 그 잘 쓰인다는 게 예체능.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합시다. 아 법인세도 너무 높아. 더 깎아야지. 법인세 안 낸다니까 기업들. 안 내는데 전 법인세도 없으면 좋겠고 그 근로소득세, 그 가근세도 없으면 좋겠고 부가가치세 뭐 물건 사는데 자꾸 10%씩 세금 내는 것도 없앴으면 좋겠어요. 뭐로 걷어요 그럼? 네? 그냥 뭐 이렇게 담배. 불로소득세 같은 거 이렇게 일 안 하고 번 돈. 뭐 아파트 막 10억짜리 샀는데 20억 됐다. 그럼 뭐 깔끔하게 9억 내라. 1억 정도 벌고 9억 내 깔끔하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1억 갖고는 1년 못 산다. 아니 그거 갖고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10억을 버는데 9억을 내라고 하는 사람 좀. 근데 소득세보다 덜 억울할 진짜 것 소득세는 같은데? 내가 진짜 막 밤새 얻어 가면서 걸린 막 거니까? 진짜 열심히 막 작업해서 딱 뭐 한 500을 딱 벌었는데 100만 원 딱 가지고 가. 부동산 투기한 사람은 얻어 걸린 거라고 자기는 아는 생각 안 자기가 해요. 얼마나 정보 수집을 하고 뭐 발품을 팔고 해서 했는데 세금을 이렇게 근데 이렇게 국민 정서가 덜 억울하지 그러니까 그럼 않을까? 그죠. 억울하면 하지 마라고. 하지 마. 그러면 너 그렇게 돌아다니 발품 팔고 집 사지 마. 그냥 네 집에 살아 이렇게. 우리 종부세 할 때 우리나라 종부세 대상이 되는 사람이 몇 프로? 1%인가? 네. 1%밖에 안 되는데 모든 국민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국민이 그에 반발했죠. 자기는 평생 종부세 낼 일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 그렇게 하면 안 할 그거 것 같아요. 미국 똑같잖아요. 미국이 오바마가 아니 소득세 내지 말고 그거 내라는데? 그럼 동의하지 않을까요? 내 소득세 내기 싫은데? 근데 오바마가 헬스케어 하는데 오바마 헬스케어 제일 혜택 받을 어르신들이 나와서 시위했잖아요. 오바마 꺼지라고 막. 언론의 힘이죠 이게. 기자를 바꿔야 돼. 일단 그게 언론이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죠. 그 언론이 시위할 때 그 프랑스처럼 그러니까 시위할 때 잘은 이해 안 되는데 이 내용이 나한테 손해래. 그럼 가서 시위하는 거죠. 손해 다. 시위할 때 누구를 찍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잖아요. 경찰이 맞는 걸 찍으면 이제 이걸 반대하고 시민들이 막는 걸 찍으면 이제 동조하고. 어쨌든 크롱이 형 임기 많이 남았는데 열심히 임기 마치고. 어떻게 20%밖에 안 되지 지지율이? 21이래요. 그래도 1% 약간 자존심이 있어. 우리는 막 50% 밑으로 떨어졌다고 난리가 나서. 근데 약간 그네 누나 4%인가? 3% 찍지 진심 않았나? 4%? 그렇게 나왔어요? 네, 10몇 프로. 그 최저 촛불, 4% 찍지 촛불 않았어? 때 촛불 한 그건 자리 찍어? 말이고 끝날 때고. 그래도 그 아무튼 역사에 찍었잖아. 남을 일단 찍은 건 사실 근데 96%가 지지를 안 해. 정의당보다 지금 약간 소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온 아 건데. 대박이다. 원래 고정층이 한 10에서 15%는 나와야 되는데 그럼 자한당도 지지를 안 했다. 자한당 중에 반이 지지를 안 했다. 어이구, 이미 깜짝아, 범죄자 이러면서 낙인이 이제. 딱 찍힌 거의 하기야. 그때쯤이었겠지. 대단하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대단하다. 다른 분이 뜨고 있었죠. 불구심 어쨌든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네. 네.
제가 한 말들은 다 부정확하니까 다 확인하세요. 혹시 확인하시면 그냥 검색해서 보시는 게 루머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제 마무리를 하면 너무 떠들었네. 그래도 예술을 하려면 프랑스를 가는 게 어떤가? 그게 뭐 라고 예체능하는 제가 예술을 해야 된다. 예술은 프랑스, 이제 자동차는 독일. 근데 이번 시위 때 예술품 푸시고 그거 뭐죠? 아 그것도 예술이잖아. 행위 예술. 아, 맞아요. 불 던지고. 몇백 년 된 거 푸시고 그 맞잖아요. 벽에다 한 거. 파괴. 마크시처럼. 파괴미. 뱅크시처럼 행위 예술이죠. 파괴미. 뭐, 다비드 부시고 막 이런. 그 시위도 아시다시피 다비드는 이탈리아. 아 그렇구나. 매주 약간 시위에 참여하면 재밌기는 해요. 그리고 아 시위도 저는 좀 폭력적으로 안 하고 그냥 문화 축제처럼. 그러니까 요번에 좀 아쉬웠던 게 전국 국민의 70-80%가 찬성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폭력적으로 해야 되나? 근데 막상 맞으면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시위의 대부분이 경찰이 밀다가 싸운다면서요. 그게 약간 프랑스도 그게 있어요. 확실히 약간 경찰이 조금 강경하게 진압하려고 하고 시민들이 약간 그거를 이제 못 견뎌요. 얘네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딜 가든 불 같은. 근데 밀다가 싸우다가 이제 들어가가지고 예술품 푸시고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시위 현장 가면 경찰이 도발을 해요. 어떻게 해요? 방법이야 다양한. 다 방법이 많지. 근데 본인들한테 이득될 게 없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게 본인들한테 이득이지. 왜요? 시위대가 먼저 폭력적으로 변해서 내가 진압한- 다치는데 지금 당장? 그 정도로 도발하지는 않고 그냥 이제 뭐. 일단 이게 그거죠. 일단 우리가 먼저 때리면은 욕을 먹으니 일단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나대는 거죠. 먼저 그리고 선빵을 때려요. 말도 안 돼. 내가 그러니까 의경으로 그-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서 다치는 있는데 라인에 있는 사람은 도발 안 하고 그 뒤에 안전한 지휘관 같은 애들이 이제 의경이 아니라 저기 뭐지 시위 현장에 가면 그 경찰 옷 말고 일반 그냥 사복 입고 채증하는 사람 다 숨어 있어요. 그 영화에서 보는 근데 것처럼. 그거 불법인데 사실. 근데 그걸- 왜 촛불 시위는 그렇게 안 됐지? 거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촛불 시위 때가 저는 그게 그 전에 이제 그거 그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친이쿠데타 하려고 했잖아요. 촛불 시위 때. 저는 약간 그게 조짐이 그렇게 보였거든요. 페이스북이나 언론에서 그 전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살수차 때문에 이제 그거 보고 사람들이 우리는 요번에 시위는 또 저기서 건수 잡아가지고 폭력 시위로 바꿀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우리가 끌어내려서 평화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저는 약간 페이스북에 보였거든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하고 오히려 폭력 시위다라고 이제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됐던 게 있었기 때문에 약간 시민들이 영어는 건수 우리 안 잡힐 거야 약간 하는 느낌.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할 때 보면 그 경찰차 위에 올라오고 그랬는데 내려와라라는 장면이 찍히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픈데 그런 선행적인 게 있으니까 시민들이 우린 요번에 안 나갈 거야 약간. 일단 그게 이제 그때도 경찰이 차벽을 세워 막았잖아요. 그죠. 막았는데 법적으로 따져서 분명히 거기 차벽 세우는 게 불법이에요. 그럼 경찰이 잘못한 거거든. 경찰이 불법의 온상이잖아요. 거기 분명히 시민들이 충분히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경찰이 막았죠. 신고를 해놨는데 막은 거예요. 신고랑 상관없이 신고를 내가 떠나서 그냥 걸어가겠다는데 거기 도로를 걸어가겠다는데 거기 막아놓은 거야 경찰이. 근데 그게 불법이거든. 근데 왜 그래가 그렇게 해요? 전통. 경찰이니까. 경찰 전통. 경찰은 그래서 힘이 그랬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어차피 고소를 그 막는 게 그러니까 그걸 막아주는 게 원래 경찰인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폭력을 쓴다 해도 그거는 공권력이 잘못된 법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폭력을 쓰는 애들이 나빴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경찰이 나쁜 거지.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약간 시민이 맞는 거를 찍어줄 텐데 한국은 약간 반대잖아요. 경찰이 시위대 사람들 건드는 거 다 불법이잖아요. 잠깐 서보고 뭐 보여주세요. 이것도 다 불법이잖아요. 원래는. 그 들었어요. 불신 건물. 네, 불신 불신 건물하는 건물도 거 다 불법인데. 다 약간 너 약간 그 그러니까 범죄자 같은데 이러면서 하는 거 경찰도 안 된다고. 분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면 또 뭐 멀리 가니까 여기서 마무리. 네. 그러면 저는 이제 마무리 짓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역시 예술은 그래도 프랑스에서 유학을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시위도 네. 한번 라고 이제 네. 예술하는 승작가가 네. 갖고 왔습니다.